잘하겠는데. 언내하는데 이과 선생님 거 아니 그거 효리는 아니 그치 진짜 다 이과 수업. 근데 내 주변에 다 이과밖에 없잖아. 효지도 그렇고 예서, 너 주영이 있잖아. 뭐 이런 애들밖에 없어. 너 옆에 있잖아. 아니 그 나 선택 과목 아, 가면 다 이과잖아. 자, 조건부 확률합시다. 앞으로 가시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짜증나게 얘기하지 마. 조건부. 건조 저도요. 건조부 나 오늘 먹은 게 마신 거랑 네가 준 물티슈밖에 없어. 주식이랑 커피가 모두 진짜 건조 확률. 나 고구마랑 그냥 커피. 그만 먹었어. 하늘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해장. 순대빵. 여기서 가르쳐주는 저기 가마솥. 화장실 봐. 그 어디? 따로 공부 같이 화장실 하자고 봐. 너 거기 문 열나 요새? 싫어. 장난 꽤 됐어. 오빠 안 먹어도 갈 때마다 문 닫아가지고. 오씨 진짜 개 많네 씨가. 아 너무 많다. 금방 또 찍어요? 찍어야죠. 아니면 다시 봐야지. 야, 학교 진도가 너무 빨라. 난 너무 우리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리다고? 우리 이제 좋은 거 공부. 선생님 랩 완전 합시다. 랩 하시던데? 자, 진짜로? 아 간단하다. 간단하게 생겼어. 파란 소화기. 너 암호다. 네. 관유한테 보낸 암호야. 무슨 말이죠? 이 영상을 보면 아 파란 소화기라고 카톡에 쓰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이거 안 쓰면 안본 새끼로 간주하겠습니다. 느끼는 거 아니야 달려? 영상 끝에도 하나만 더 해요. 이런 영상 끝에. 이런 일이. 큰일 났다. 자, 봅시다. 세상에 무섭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확률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은 이런 거죠. P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NS 분의 NA다. 이때 A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S는 뭘 의미해요? 표본 공간. 그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을 의미하죠. 네. 그죠? 그럼 NS는 뭔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A는 뭔데?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한마디로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해당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계산한다고. 이게 수학적 확률이었죠. 그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일단 개념은 그 자체로 표본 공간을 축소시키는 개념입니다. 표본 공간의 축소. 자,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때 이것을 기호로 P, B가 A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표본 공간에서 뭐 사건 B가 있으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이 표본 공간 전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해서 이 전체 원소들 분의 여기에 있는 원소들 해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근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표본 공간이 A로 축소되는 거야. A가 이미 일어났어. A는 일어나는 게 확실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즉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요거밖에 없거든. 그지? 저 A 안에서만 보면 A 안에 있는 것들 중에 B에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지? 그럼 A에 있는 것들을 전체 표본 공간으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A로 축소시켜서 분모에 있는 것을 A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여기 있는 것들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P, B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 기울인데 P, B가 A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표본 공간을 S가 아니라 A로 축소시켜서 NA분의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NB 하면 안 되고, 왜? NB라고 해버리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카운팅 해버리는 게 되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애들만 세줘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만 세주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A와 B의 곱사건 내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오케이? 조건부 확률이란 뭐다? 표본 공간을 축소시키는 개념이다. 오케이? 예시는 이따 문제 볼 때 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면 뭘로 나누면? NS로 나누게 되면 NS분의 NA 그 다음에 NS분의 NA교B 이렇게 돼서 이 밑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PA 위에 있는 건 PA교B가 된다.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NA분의 NA교B로 계산을 하든가, 즉 A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A이면서 동시에 B의 것들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교비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하든지 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도 별로 감이 안 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조건부 확률이 뭔지 처음 듣는다고 하면 그 씨발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된다고. 뭐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돼. 어떤 상황에서 조건부 확률이 등장하는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요. 깜짝이야. 왜? 지금까지 봤던 문제랑 이거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 아니고 그냥 그 밑에 개념 어프로치야. 실제로 책에서는 2페이지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가 교묘하게 붙인 거예요. 교묘하게 오 맞네. 이렇게. 끝이 달라. 사실 다른 아니 요만한 문제만 보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교묘. 맞나다. 오. 완벽하다. 완벽하죠? 자, 여기 이 예시가 나온 이유는, 잠깐만, 줄간격 맞춰주고. 자, 이 예시가 나온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조건부 확률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자 보세요. 어느 등산동호회에서 산인들의 결정을 위해서 4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특산과 지리산의 선호도를 조사했대요. 남자인 사건을 A, 여자인 사건을 A 여사건, 그리고 설악산을 선호하는 애들을 B, 지리산을 선호하는 애들을 B의 여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데, 봐봐. 발문이 이겁니다. 40명의 회원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회원이 남자였을 때 그 회원이 설악산을 선호하는 회원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40명의 회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냥 걔가 설악산을 선호하는 회원일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그게 뭘 물어본 거야? 40명의 회원 중에서 한 명 뽑았는데 걔가 설악산 선호하는 A일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그건 그냥 PB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PB의 의미는 그거지. 40명 중에 한 명 뽑았는데 금마가 설악산을 선호하는 A일 확률은? 하고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저기서 뭐라 했냐면 40명의 회원 중 임의로만 뽑은 한 명의 회원이 남자였을 때, 이미 남자인 것이 확실해졌을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남자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라는 말과 같아지죠. 이거 뭐야?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개념이죠. 40명 중에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40명 중에 남자애들 중에서만 보겠다 이거야. 표본 공간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회원이 뽑히는 사건이 조건이 되는 거.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회원이 설악산을 선호하는 회원일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이런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바로 P, B, 설악산을 선호할 거.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남자 회원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P, B가 A가 됩니다. 오케이? 조율아 이해돼? 사실 여기 지금 3명 경력직이라서 어느 정도 알거든. 진짜 이해돼? 진짜지? 그럼 이거 말로 설명해봐. 이걸 말로 해봐. 이거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확률이 의미하는 걸 말로 하면 어떤 확률이야? 무슨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다 라고 말을 하면 돼. 얘는 곧 뭐뭐뭐뭐뭐뭐뭐뭐뭐 그냥 힌트 줄게. 뭐뭐뭐뭐뭐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 입 가만히 있어. 힌트 주지 마. 뭐게? 응. 그렇지. 오늘은 가까워서 해설사가 필요 없네. 40명의 회원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인간이 설악산을 선호하는 애였을 때 걔가 남자일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P, A와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P, B와 A는 어떻게 구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표본 공간을 A로 뒤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뭐 봐, 뭐 했을 때 뒤에 있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은 A를 표본 공간으로 축소시켰을 때 그 중에서 B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A교 B죠. 그러면 NA는 몇 개인데? 몇 개냐고 하면 좀 그렇네. 몇 명인데? 24명. 24분의 NA교 B는 남자면서 설악산 선호 몇 명? 7. 그래서 24분의 7 약분하면 안 되네. 24분의 7이 이 확률이 되는 거죠. P, B바 A. P, B바 A의 의미 뭐라고? 40명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인간이 남자였을 때 그 인간이 설악산을 선호하는 애였을 확률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0명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인간이 지리산을 선호하는 애였을 때 걔가 여자일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P, A 여사건, 바 B의 여사건이죠. 이게 뭐야? 지리산, 내가 40명 중에 한 명 뽑았는데 걔가 지리산을 선호하는 애였을 때 금마가 학생? 여자인 확률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일부가 결정되었을 때 그 안에서 생각하자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서 때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뭐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을 물어보면 얘가 조건이 되고 얘가 물어보는 확률이 되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는 P, B파 A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때가 이때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때가 이렇게도 사용돼. 뭐뭐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을 물어보는데 이 앞에 시행이 올 때도 있어요. 봐봐. 이 앞에 얘는 사건이어야 돼. 어떤 특정한 사건. 근데 앞에 시행이 올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그때도 때잖아. 그래서 이 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때 앞에 있는 게 어떤 실험이나 관찰 그 자체 시행인지 아니면은 때 앞에 있는 게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 중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언급인지를 보고 그 앞에 있는 게 어떤 특정한 상황 즉 사건이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때 앞에 있는 게 어떤 행동이면 그냥 이거 시행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안 넘어가는 크기 조정했지. 자, P, A, 바, B 이거 한국말로 하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죠. 얘는 P, B분의 P, A교 B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표공간을 축소한다는 개념으로 N, B분의 N, A교 B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엄연히 다릅니다. 얘는 지금 개수고 얘는 확률이니까 그지? 퇴근하네. 아 퇴근 아니지 다시 출근이지. 아야. 자, PA는 2분의 1, PB는 5분의 1 대 PA 여사건 교사가 아니 교사건이 아니라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10분의 3일 때 B가 A를 구하래요. 자,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데 P, B가 A가 의미가 하는 게 뭐야?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P, A랑 네. 그 다음에 A교 B.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네. 얘는 이미 주어졌고 얘는 아직 모르겠다, 그지? 네. 그러면 자 봐봐, 얘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합집합. 자, 얘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알아 이거? 네. 드 모르간. 드 모르간. 네 법칙. 아니. 저거요. 얘는 뭐랑 같다? 합집합이요. 얘랑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저거랑 같지 않니? 같이 왔어. 되게 앞에 적었을 거야. 얘랑 같다. 확률의 덧셈정리 쪽에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어디까지? 확률의 덧셈정리에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근데 얘가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P A 합B 얘가 돼서 얘가 10분의 3이라는 것은 얘가 몇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10분의 7. 얘가 10분의 7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랑 같죠? 그죠? 네. 근데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였더라? A 더하기 PA 더하기 PB 빼기 A PA 교비랑 같죠?
그죠? 네. 그럼 얘가 몇인데? 10분의 7. 얘가 10분의 7이고 야 잠깐만 잘라 10분의 7 2분의 1. 얘는 2분의 1 5분의 2. 얘는 5분의 2. 2 얘는 몰라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이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PA 곱이만 쫄로 넘기면 얘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에서 뭘 빼면 돼? 10분의 7 이항이어서 마이너스 10분의 7 하면 되죠? 네. 통분하자. 통분하면 10분의 5 더하기 5 4. 4 마이너스 7. 빼기 7 그지? 네. 이 7이다 얘는 아니고 2. 더 N 같아졌죠 알겠죠? 네. 몇이야? 10분의 2. 10분의 2예요 우리는 이걸 5분의 1이라고 부르죠 네. 그죠? 네. 여기까지 앵글이 잡히나? 잡히는 어디서 뭐 안 나왔어? 물티슈 한 명씩. 그것도 나랑 나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5분의 1이고 저 뭐냐 PA는 2분의 1로 줬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되죠? 네. 그죠? 네. 어따 힘들다 아까 미션이 뭐였지? 파란 소화기였지? 파란 소화기는 물이 들어있다. 소화기인데 물이 들어있어. 요즘 액체 소화기를 만들더라. 그거 액체 소화기가 아니고 액상 이산화탄소 소화기 아니? 몰라요. 네, 액체로 돼 있고 막 물이 들어있는데 그거 던지래. 불 아 그냥 뭐 약간 물 하면 폭탄 터지면서 이렇게 뭐지? 불이 꺼진다던데. 물폭탄 아님? 물 폭탄인데 그냥? 아니, 물이 안 물 들어있. 풍선이야. 케이지 아케이드 아님 그거? 들어있는 게 물이 아니었어. 근데. 자 이거 여기까지 봤으면 카톡방에 이렇게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파란 소화기 남겨놨다가 파란 조금 있다가 소화기는 파란 소화기는 물이 들어있다 이러고. 근데 조금 파란 있다가 소화기는 또 물이 들어있다를 안 쓴다? 그럼 앞에만 봤다는 얘기. 아 그렇게 잘하길 바래. 두 번 보내는 거 아니야? 중간까지 보고 한 번 보냈다가 이렇게 그러면 계속 다른 보다가 거지. 또 나오고 그게 정상이지. 또 보내고. 실시간으로. 아니 알수 마지막만 있어. 보고 아니 마지막 이거 것만 공부하기. 보내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지 않아. 어? 마지막 미션은 아예 다른 걸로 해야겠다. 그래야 얘가 마지막만 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알아? 자, 얘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아 여기 있던 거 왜 지웠냐? 자, 조건부 확률에 저기 따르면 있었지. 자 일단 얘는 의미가 뭐야? B의 6건이 일어났을 때 A 6건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얘는 6건에 일어날 B의 6건에 일어날 확률 분의 A의 6건과 B의 6건의 곱사건의 확률이죠? 이걸 구하면 되는데 봐봐. 자, B의 6건에 일어날 확률은 뭐만 알면 돼? P, B만 알면 돼. 근데 P, B가 없네? 네. 쉣! 그리고 A의 6건의 곱사건, B의 6건, A의 6건과 B의 6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뭐랑 같아야 되냐면 A와 B의 합사건의 6건의 확률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A와 B의 합사건의 6건의 확률은 1-A와 B의 합사건의 확률과 같고 얘는 1-0.7이니까 얘는 0.3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0.3 알고 있는데 지금 분모를 모르는 상황. 분모를 알려면 B의 6건의 확률을 알려면 1-PB 즉 B의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B의 확률도 안 나와 있어. 어떻게 구해? 그죠? 합집합? 합사건의 확률. 아니 확률의 덧셈 정리. 얘
얘 있으면 PB 구할 수 있죠. 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뭔데? P, A, B.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는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나는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아. 뭐만 몰라? 얘만 몰라. 그지?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죠. 0.7은 0.5 A의 확률 0.5 그 다음에 PB 0.3. 빼기 0.3 그지? 네. 그러면 0.5 빼기 0.3은 0.2고 0.1을 절로 빼면 PB는 0.5. 0.5죠. 그지? 네. 뭐 하고 있었더라? 그러면 P, B의 여사건의 확률은 0.5겠죠? 1에서 0.5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0.5분의 0.3이 돼서 5분의 3이 된다. 오케이? 네. 풀어보시고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에서 학생 50명에 대하여 어떤 영화의 관람 여부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근데 영화의 관람 여부만 나타낸 게 아니고 사실 뭣도 나눴어? 성별 남학생 여학생도 나눴죠. 표는 그냥 보면 되고 이때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여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확률 냄새가 풀풀 나죠?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으로 확실하게 여학생으로 정해져 있대. 그러면 봐봐. 영화를 관람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미관람은 뭐라고 해야 돼? A요. A 여사건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여학생인 사건을 B라고 하면 남학생인 사건은 B의 여사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조율아 저기서 말하는 이 확률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참고로 이거 바라고 읽는다. 바. 조율아? 보라봐 빨리. B바 A B바 A B바 A 맞습니까? 반대죠. 깝이죠.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조건이 여학생이야. 이 바 뒤에 있는 게 조건이라고. 바 뒤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되겠죠? 허허 헷갈리면 안 됩니다. A와 B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 분모에 오는 게 어쨌든 여학생인 경우잖아. 그지? 그럼 얘는 N B분의 N A 교 B잖아요. 그죠? 얘가 분모로 간다. 자 그러면 N B가 몇인데? N B 여학생인 전체 경우의 수 30분의 금마들 중에 영화 본 애들 몇 명? 18 30분의 18 하면 되겠죠. 그죠? 그지? P B 바 A의 여사건 이 확률을 말로 문장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미관람한 영화를 미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 학생일 확률은 다시 뭐라고? 이 중에서 뽑은 한 명이 영화를 미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이게 B 바 A 여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N A의 여사건 분의 N B 교 A의 여사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이겠어? N A의 여사건은 20분의 요거 미관람 전체가 20명 중에서 12. 여학생이면서 미관람 1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오케이.
확률의 곱셈 정리로 갑시다. 근데 약간 좀 울린다고? 뭐라고요? 제 무릎이 무릎이 울린다고? 아니가 몇 개인데 이제 다음 달 되면 17. 예? 만날. 어디 만나에 우수성이 있어. 어디서 내년에 18살이야? 만나는 맞아. 맞네. 맞네 지금. 다음 달부터 나 17이야. 난 18이야. 나도 18. 나 아직 여름. 나 17. 아 다음 달에 한 살 깎이네. 2살 깎기 너무 좋다. 2학년으로 돌아가도 돼. 너무 즐겁다. 안돼 안돼. 2학년 애들은 17이야. 이제 나이와 학년은 비례하지 않게 되었어. 이제 애기한테 너 몇 살이야? 10살이야. 아 그래 너 3학년이야? 아니야 4학년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생일이 빠르다. 아 생일이 이제부터 빠르구나. 학년으로 얘기하겠지 그럼 거의. 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잖아. 몇 살 하고도 몇 개월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안돼. 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뭐지? 미국에서 나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던데. 어 맞아. 아니면은 몇 달 뒤에 몇 살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해. 맞아. 난 아 그러고 싶지 않아. 잘 아니 모르겠어. 저 아니면 몇 살 된 지 몇 개월 됐어요. 난 저 31살 세달 된 뒤에 지 18. 한 달 됐어요. 너무 한달 뒤에 18살 18살 되지. 된지 한달 됐어. 어리네. 넌 2달 됐어. 이거 자. 좀 별론데? 자, 주머니 안에 좋아한다. 오랜만이다. 뒤집어 보면 공부가 검정 공이 5개 있고 하얀 공이 4개 있어요. 그렇게 있다잉?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9개. 9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연속으로 두 개의 공을 뽑을 거야. 동시에가 아니고 연속으로 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나 뽑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때 사건 A는 첫 번째 공이 검은색인 사건이에요. 사건 B는 두 번째 공이 흰색인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공은 검은색이고 두 번째 공은 흰색인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건 사건으로 나타내면 어떤 사건이야? A와 B의 곱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난 거니까. 이해돼? 이해되냐? 주율이 이해되니? 이거 근데 개 어려워 이거. 왜 어렵다는지 모르겠지 너는. 자 그럼 얘의 확률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확률까지 하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을 두 개를 뽑을 건데 첫 번째 공이 뭐가 나와야 돼? 검은색이 나와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공이 검은색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PA. 첫 공이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몇이겠어? 9분의 9분의 5. 5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공 검은색이 나왔어. 9분의 5. 네. 곱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공이 이미 검은 공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안에는 몇 개의 공이 남아 있어? 8개의 공이 남아 있어. 그 안에는 검은색 몇 개? 네. 4개. 흰색 몇 개? 네. 4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공이 검은색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공이 흰색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8분의 4가 되겠죠. 물론 2분의 1이지만 8분의 4라고 쓸게요. 그치? 8개 공 중에 4개가 흰색이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 되지?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이 나왔는데 나올 확률 곱하기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인 상태에서 두 번째 공은 흰 공일 확률 8분의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9분의 5의 의미는 PB거든. 아, 뭔 개소리야? 미안. PA거든. 그지? 그리고 8분의 4의 의미는 PB가 아니죠. PB가 아니에요. PB는 그냥 두 번째 공이 흰색일 사건이야. 그지? 8분의 4는 그냥 두 번째 공이 흰색이 아니고 첫 번째 공이 무슨 색이었을 때? 검은색이었을 때 걔가 두 번째 공이 흰색일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PB가 A죠.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 PA고 B가 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PA 곱하기 PB바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내가 말 되는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말이 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식이야? PB바 A는 자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뭐분의 뭐다?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여기에서 PA를 이항한 거죠. PA의 양변에 PA를 곱하면 PA 곱하기 PB바 A가 뭐가 된다? PA 곱하기 B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를 이항해가지고 PA 곱하기 PB바 A는 PA 곱 B랑 같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아, 곱셈 정리. 개소리야.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얘가. 자, 그럼 얘가 왜 확률의 곱셈 정리냐면 자 봐봐. 원래 PA 곱 B를 구하고 싶으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걸 안 썼을 때는 일단 제일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표분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안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세야 돼. 왜? 원래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확률끼리 뭐 해서 곱해서 그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네, 납득이 되죠? 이 9분의 5 곱하기 8분의 4가 처음에 검은 공 나올 확률, 첫 번째 공은 검은색, 두 번째 공은 흰색이 나올 확률은 처음 뽑은 공이 검은색일 확률 곱하기 처음 뽑은 공이 검은색일 때 두 번째 뽑힌 공이 흰색일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안다. 그거는 나중에 하자. 이게 뭐냐? 여기 또 지운 게 아니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죠. PA 교 B PA 곱 B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PB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대표 유형 28번 보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고? 83페이지요. 네, 여기 보세요. 세 장의 당첨권이 포함된 7장의 경품 응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씩 2번 응모권을 뽑을 때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아까 내가 그 빨간 궁, 하얀 궁으로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지? 한 장씩 2번 응모권을 뽑았는데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사건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건 A를 첫 번째 뽑은 놈 당첨 으로 치고, 사건 B를 두 번째 뽑은 놈 당첨 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한테 물어본 거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뭐랑 같다고? P, A교 B라고. 둘 다 당첨.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일단 당첨되고 나서 첫 번째 당첨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마저 당첨되는 확률에 곱을 하면 되죠. 맞아? 네. 이게 확률 곱셈 정리라고. 그럼 PA는 자 7장 중에서 3장이 당첨 맞아? 3장이 당첨이야. 그러면 PA는 몇이겠어? 7분의 3. 그러면 지금 저 안에는 상자에는 몇 개의 당첨 몇 개의 응모권이 들어있어? 6장 들어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가 당첨이야? 2개가 당첨이야. 이게 P, B바 A죠. 이미 앞에서 당첨을 하나 뽑아갔으니까 두 번째 거에서 당첨 나올 확률 6분의 2입니다. 오케이? 네.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까? 이거 어려운데. 어렵다. 어차피 숙제를 알려면 마지막 줄을 들어야겠지. 미리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면 앞에 답이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건가? 한 장으로 줄여. 그럼 너무 무슨 당첨이 좀 40% 너무 하잖아. 근데 한 장을 해도 원래 가혹한 거야. 왜 뭐가 가혹해? 4장 너무 후합이야. 포하네요. 뭐가? 또 당첨을 4장이나 주고 저 당첨이 뭔 줄 알고. 글쎄요. 당첨이 막 싸대기 한 대 맞고 이런 걸 수도 있죠. 오 이런 그건 안 뭐 여러 의미로 당첨이긴 해. 그지. 남자가 특별한 거니까. 죽을사. 시가 죽을사. 약간 그거잖아. 경기에서 우승하면 저한테 밥을 사주기 나 줄래. 오빠 잘 지워가야지.
등기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졸리지? 저기 무슨? 도저히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통계 내가 뽑아줬어. 숙제를 줬던 거. 아 그랬어요. 근데 줘도 못할 것 같아. 뭐 임마? 조금 수박은 좀 저희 기아 수업 안 해요? 아 맞네. 기아 슬슬 해야 되네. 와 기하. 와 진짜 기하 진짜. 응. 그래서 기하가 나. 나 요즘 미적분 너무 짜증나 진짜. 미적 기말화? 봐. 지금 왜 보는 거야 진짜? 너 그러면 지금 기하 의도가 미적 뭐야? 쿼튼 봐봐? 오. 지금 미적분 중간 봤으면 됐잖아. 왜 기말까지 봐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치? 기말 4개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등급도 안 내면 아니야. 근데 미적 기말 안 보면 이제 희망이 없어. 미적 40 몇 점 받았으니까 A를 못 받을 거야. 나도 기말에 100점 맞지 않는 이상 A가 희망이 없다. A 못 맞아. 어떻게 화장실 맞겠지? 야 화학 A 못 받는 게 치명적일까? 미적 A 못 받는 게 치명적일까? 그거는 진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아니 화학 교육하면 A에 못 맞는 치명적이고 어떠가 이게 수학 관련 과를 간다면 그게 치명적이지 않을까? 수학 관련과는 아니야. 그거 관련사 아니야? 관련과야? 와 숙제가 숙제 단톡방에 미적분 A 공지했습니다. 못 받는 거 같긴 해. 뭐 이렇습니다. 와우. 제외. 중간은 그거 중에 제외라는 단어만 들어왔어. 제리? 제외. 저거 하고 끝내야 아니면 그냥 끝난 거예요? 뭐요? 저거 하고 끝낼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예. 아싸. 이거 전까지가 뭘 안 숙제예요. 해? 네. 저거 전까지 주고. 나 여기 뜯어줬어. 난 디자인 같은. 집에 밥 없는데. 아, 좀 엄마가 버리. 집에 햇반 있어 햇반. 어, 좋네. 그